선생님, 하나의 인생이 선생님의 한마디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 손자 민우가 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럴 리가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는 걸 선생님은 아셨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동기를 주려고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동기요? 선생님의 그 말이 아이에게는 넌 쓸모없다는 선언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교육은 단순한 성적이 아닙니다. 아이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근래에 성적이 떨어진 손자가 담임 선생님에게 모멸감을 받고 힘들어하는 손자를 위해 담임 선생님을 찾아간 교장 출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연을 만들기 위해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더 재미있고 유익한 사연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우는 15살로 중학교 2학년입니다. 한때 전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급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모범생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성적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잠깐 집중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공부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로 바빠 민우에게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학원을 더 다니라고 했지만 민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최근 들어 부모님은 자주 다투었고 집안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담임 선생님 박 교사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시험을 볼 때마다 박 교사가 칭찬해 주었습니다. 민우야, 이번에도 좋은 성적 나왔구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그럴 때마다 민우는 뿌듯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떨어지면서 박 교사의 태도도 점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쉬는 시간에 마주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시험지를 나눠줄 때도 예전처럼 따뜻한 격려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국어 시험에서 기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민우는 풀이 죽은 채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교실을 나서려던 그때 박 교사가 반에서 1등을 한 지훈을 부르며 칭찬했습니다. 지훈아, 이번에도 훌륭한 성적이 나왔구나. 넌 참 대견해. 이런 아이들이 커서 크게 될 거야. 그리고는 곁에 서 있던 민우를 힐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처럼 나태해지면 안 되겠지. 그 말은 칼처럼 민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태해졌다니. 내가 노력 안 했다고? 시험 전날에도 밤늦게까지 공부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단 한순간도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우등생이었던 자신이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쉽게 외면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펼쳐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괴로웠습니다. 어차피 다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선생님도 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데. 학급 분위기 역시 달라졌습니다. 성적이 좋았을 때는 친구들도 그를 부러워하고 인정해 주었지만 요즘은 점점 대화에서도 소외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창가를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난 그냥 그런 애가 됐어. 그렇게 민우에게 학교는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우의 할머니 이정희 씨는 72살의 전직 교장 선생님 출신으로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을 담았던 분입니다. 민우의 할머니는 손자가 요즘 우울해 보인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방에서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난 이제 가치 없는 존재인가 봐. 선생님도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난 그냥 그런 아이가 되어 버렸어. 그 말을 들은 이정희 할머니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손자가 성적으로 인해 자존감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오랜 교육자의 직감으로 이 상황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성적이 아이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다니. 이정희 할머니는 과거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늘 학생들의 개성과 가능성을 중시하며 성적보다도 학생들의 성장과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육 현장은 성적으로만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민우처럼 성적이 잠시 떨어졌다고 해서 한순간에 무가치한 아이가 되어버리는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손자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민우는 점점 자존감을 잃고 무기력해질 것이다. 공부를 포기할지도 모르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길 수도 있다. 이런 환경이 지속된다면 결국 학업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받은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직접 담임 선생님을 만나야겠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성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자존감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생님의 태도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역할은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박 교사는 성적이 낮아진 아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교육자로서 가장 큰 실수이다. 그녀는 교장 시절 아이들을 가르치며 깨달았던 신념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나는 한 명의 교육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보호자로서 민우가 다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정희 할머니는 깊은 고민 끝에 민우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자의 마음을 직접 듣고 그가 느끼는 상처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우가 방에 있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할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 민우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민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민우 요즘 많이 힘들지? 할머니가 내가 하는 말을 들었어. 내가 스스로를 가치 없는 아이처럼 여긴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단다. 민우는 당황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저는 이제 예전처럼 잘할 수 없어요. 선생님도 더 이상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친구들도 점점 저를 멀리하는 것 같고요.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조용히 감싸 쥐었습니다. 민우야, 성적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예전보다 점수가 낮아졌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야. 세상에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단다.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할머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스스로를 돌아보라고요. 전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걸요. 전 정말 못난 걸까요? 이정희 할머니는 깊이 한숨을 쉬며
민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란다, 민우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내게 해준 말이 모두 옳다고는 할 수 없구나. 교육은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단다. 민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선 내가 너 자신을 더 믿어야 해. 그리고 선생님이 너를 바라보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함께 바로잡아야겠지. 할머니가 선생님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 볼 거란다. 내가 받은 상처를 그냥 덮어두면 안 되니까. 민우는 놀란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선생님을 만나러 가신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렴. 할머니는 내 편이야. 내가 다시 스스로를 사랑하고 학교가 더 이상 힘든 곳이 아니라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할머니는 내가 어떤 아이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민우는 오랜만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따뜻한 안도감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할머니는 다음 날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단정하게 차려입고 학교를 방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그녀에게 학교는 익숙한 곳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손자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 할머니는 민우가 남긴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건가요? 전 정말 못난 걸까요? 그 말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교육이란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민우에게 가르친 것은 단순한 점수로 사람을 판단하는 차가운 기준뿐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할머니는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교무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길이 단호했습니다. 노크 소리 똑똑똑. 안에서 박 교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박 교사 앞에 앉았습니다. 교사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듯했습니다. 박 교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박 선생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민우의 할머니 이정희입니다. 어머, 민우 할머님이시군요. 무슨 일이신가요? 할머니는 교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민우의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30년 넘게 교단에 서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로서가 아니라 교육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교사는 순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민우를 통해 선생님께서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지 들었습니다. 성적이 높을 때는 칭찬하고 관심을 주지만 점수가 낮아지면 차갑게 대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교육자의 태도일까요? 박 교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게 저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엄격한 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격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학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다독여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교무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교사들도 조용히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는 작은 관심이 그 가능성을 키울 수도 꺾을 수도 있습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 한마디에 꿈을 가질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박 교사는 순간 침묵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심코 했던 말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님, 저도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제 방식이 조금 경직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할머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태도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긴장감을 유지하고 더 노력하기를 바랐을 뿐이었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격려하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격렬한 아이가 힘들어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민우가 성적이 떨어지자 관심을 거두셨고 결국 아이는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태도일까요? 선생님께서 앞으로 학생들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수많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키우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박 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님.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겠습니다. 할머님 말씀을 새겨 듣겠습니다. 앞으로 민우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이란 단순히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날 오후 민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우가 앞으로 선생님께 더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성적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넌 아주 소중한 아이란다. 민우는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나마 자신을 믿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의 할머니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박 교사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단순히 한 명의 교사가 변화한다고 해서 교육 현장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우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성적이 아닌 더 넓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장실 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정의 할머니는 단정한 자세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중년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리에 앉을 것을 권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민우 학생의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저는 민우의 할머니이자 오랫동안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한 명의 학부모로서가 아니라 교육자로서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교사께서는 자신의 방식이 경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 명의 교사가 변화한다고 해서 교육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의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적으로만 평가받는 환경에서는 결국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자존감을 잃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움의 기쁨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단순한 시험 기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은 깊이 생각하는 듯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적 중심의 평가 방식은 이미 교육 시스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생들의 자존감을 지키고 싶지만 경쟁 위주의 사회 구조에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정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단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작은 변화는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 연수를 통해 성적 중심의 평가 방식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성장 가능성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교실 내에서도 학생들 간 협력과 존중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점차 밝아졌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사실 저도 예전부터 교육 방식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할머님께서 제안하신 방향으로 교사 연수를 기획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부모님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 민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더 따뜻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교육은 성적으로 아이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할머님. 저도 교육자로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교사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교육법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성적보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박 교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했고, 민우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우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성적에만 얽매이지 않고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으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시험 점수에 크게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을 스스로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조용히 책을 덮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천천히 해볼게요. 이제는 성적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 것 같아요. 이정의 할머니는 따뜻하게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민우야. 내가 너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공부는 잘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야. 내가 잘하고 있어.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 더 나은 교육을 향한 길을 열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 교사의 태도, 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민우에게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도 격려의 말을 건네며 개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점수를 올리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노력과 성장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한 사람은 바로 민우였습니다. 예전에는 교실에서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선생님이 자신에게 미소를 건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진정으로 변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박 교사는 민우를 따로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우야, 요즘은 좀 어떠니? 공부하면서 힘든 점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언제든 이야기해도 괜찮단다. 민우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직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박 교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포기할 필요는 없단다. 내가 하고 있는 노력 자체가 이미 훌륭한 거야. 선생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을 테니 어렵거나 고민이 생기면 언제든 이야기해줘. 그날 이후 민우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성적에만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예전처럼 좋지는 않았지만 예전과 달리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민우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책을 덮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업이 재미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해야 하는 숙제 같았는데 요즘은 뭔가 배우는 게 즐거워요. 이정의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우야. 공부라는 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란다. 내가 스스로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지.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점수를 위해 공부했다면 이제는 배우는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가치를 성적이 아니라 노력과 성장 속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조별 과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말수가 적었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팀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역할을 나눠서 정리해보면 더 효율적일 거야. 친구들은 처음엔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민우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오, 좋은 생각이다. 그럼 나는 자료를 정리할게. 민우가 발표를 맡아주면 어때? 민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응, 한번 해볼게. 이 장면을 우연히 교실 밖에서 지켜보던 박 교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소극적이었던 민우가 이제는 스스로 의견을 내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과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민우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방에 틀어박혀 지냈지만 요즘은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스스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조용히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 방학 때 독서 캠프에 가보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함께 가면 재미있을 것 같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의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기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민우야. 너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정하고 도전해 보려는 게 대견하구나. 민우는 수줍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이정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의 씨앗이 결국 민우의 내면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우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민우는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박 교사가 조용히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이번에 학교 대표로 발표할 학생을 선발하는데 내가 한번 지원해보면 어떻겠니? 내가 조별 과제에서 보여준 발표력과 논리적인 사고를 보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민우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결코 도전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박 교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고 있단다. 선생님이 곁에서 도와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렴. 그날 저녁 민우는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발표를 해볼 기회가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못했을 텐데 이번에는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정의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멋진 도전이구나, 민우야.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할머니는 그저 자랑스러울 뿐이란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신을 믿어보렴. 할머니도 항상 내 편이야.
며칠 후 발표 연습을 위해 민우는 교실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지만 깊이 숨을 들이쉬고 할머니의 응원과 선생님의 격려를 떠올리며 차분하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점차 목소리가 커지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으며 민우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격려의 말을 건넸고 박 교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민우야. 내가 해낸 걸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아. 그 순간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할머니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민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해 볼래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전 계속 성장할 거예요. 이정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민우야.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법이란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야. 할머니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란다. 창밖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우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듯이. 그리고 그날 민우는 한 걸음 더 성장한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발표 이후 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데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한층 더 가까워졌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성적이 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작은 학술대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게시되었습니다. 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배움의 진정한 의미. 이를 본 민우는 조용히 손을 들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도전해 볼래요? 선생님, 배움이 무엇인지 저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박 교사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직접 배우며 느낀 것들을 말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발표는 없을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거란다. 대회 당일 민우는 강당의 연단에 올랐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몇몇 학부모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움이 단순한 성적이나 시험 점수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학생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성적이 곧 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수가 떨어지면 저도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우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배움이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저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믿어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강당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 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저처럼 한때 좌절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점수가 아닌 여러분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거요. 그가 마지막 말을 마치자 강당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큰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친구들, 선생님들, 학부모들까지 모두 민우를 향해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조용히 민우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내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도 알겠지? 민우는 조용히 할머니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갈래요. 그날 밤 창밖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민우를 축복해 주듯이. 그리고 이정의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도 더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민우를 위해 힘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민우가 더욱 용기를 얻어 힘차게 생활할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